이번 시간에는 과급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과급장치 정비에 3페이지부터 2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을 보면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나에게 맡겨라 백광렬입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가 정비해야 할 엔진 장치는 무엇일까요? 혹시 터보 엔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차량 엔진 소개할 때 해당 차량의 엔진은 1.6 터보 엔진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봤고요. 들을 때 뭔가 더 힘이 좋아졌나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실 텐데요. 터보 엔진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면 과급 장치를 장착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실린더 내에 다량의 공기와 연료를 공급하면 그만큼 높은 출력과 회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이때 그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기와 연료를 더 많이 넣으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출력의 향상을 위해 실린더 용량을 크게 하거나 실린더 수를 늘려야 하고 결국 엔진이 대형화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압축비를 높여서 출력을 상승시킬 수 있겠지만은 압축비를 상승시키게 되면 노크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만들어지죠. 하지만 과급 장치를 이용하면 실린더 용량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출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건가요? 과급이란 대기압 상태의 공기 또는 혼합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린더 밖으로 미리 압축시켜 밀도가 높은 상태로 변화시킨 다음 실린더에 공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러한 과급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었군요.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장치를 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VJ 엔진맨부터 만나고 가시죠. 엔진 정비 스타트! 과급장치, 터보차저, 다운사이징, 이 모든 것이 궁금하다. 전문가를 찾아 경기도 부천시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 자동차 정비소 이영훈 대표입니다. 터보 차저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도 바로 느껴지죠. 터보 차저를 장착한 차량은 그 단어 의미에서도 고출력, 고마력의 형태의 어떤 의미가 느껴지는데요. 터보 차저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가장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출력의 향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 출력 향상에 따른 연비 효율이겠죠. 즉 에너지 효율을 가져오는 게 터보 차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출력 같은 경우 20에서 30% 기존 터보 차저가 장착되지 않는 차량에 대비하여서 20~30%의 에너지 출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10% 이상의 효율 향상을 가져오는 게 터보 차저 장착 시스템과 그렇지 않은 차량의 차이점이죠.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터보 차량은 현재 거의 모든 디젤 차량, 거의가 아니겠죠. 현재 양산되는 디젤 차량에 기본적으로 터보 차저는 장착되고 있고요. 가솔린 차량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서 에너지 효율과 출력 향상을 하고 있는 게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또한 이러한 추세로 볼 때 다운사이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다운사이징이란 말 그대로 작게 만든다는 거죠.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서, 그러나 작게 만들면 거기에 대비하여서 큰 차체 또는 고출력의 형태의 힘을 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작은 엔진에 터보 차저를 더해서 출력을 향상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연비는 더 효율을, 즉 연비는 더 좋게 만드는 형태가 바로 이 다운사이징 형태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아항,
터보차저. 알고 보니 매력적인 장치였네요.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점점 터보 엔진이 각광받고 있군요. 그만큼 오늘 수업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급 장치 정비 방법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NCS 어떻게 되나요? 예, 제가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과급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급장치 정비 중 점검, 진단,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차종에 따른 과급장치를 이해하고 과급장치의 작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안전작업 절차에 따라 과급장치를 점검할 수 있고 안전작업 절차에 따라 과급장치의 세부 점검 목록을 확인하여 고장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작업 절차에 따라 고장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제어장치의 고장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차종에 따른 조정부품들의 규정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차종에 따른 조정부품들의 규정값을 초기 설정 범위값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급장치 부품의 조정을 위해 관련 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과급장치에 대해 살펴보고 과급장치, 터보차저 관련 주변 부품 점검, 터보차저 액추에이터 작동 점검 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는 엔진 본체 정비, 냉각장치 정비, 윤활장치 정비, 연료장치 정비, 엔진 점화장치 정비, 흡배기 장치 정비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로는 VGT 액추에이터, 부스터 압력 센서, 인터쿨러, 압축기, 터빈, 터빈 축,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 부동 베어링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 전 과급장치 정비 학습 준비 완료됐습니다. 가실까요? 예, 저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선생님, 이번에 저희가 함께 할 내용은요. 터보차저를 분해하고 분해해서 한번 상태를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점검까지. 예, 그렇죠. 네. 자, 먼저 터보차저가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터보차저의 구조 형상을 좀 잠깐 한번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터보차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배기가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배기가스가 들어오면 좀 이따 분해해 보면 알겠지만 이 안에는 터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배기가스의 속도 에너지, 그 다음에 배기가스의 압력 에너지. 배기가스 속도 에너지가 음속이라고 하죠. 음속 소리의 속도가 얼마 정도 가시는지 아십니까? 1초에? 저 그냥 그렇죠. 예, 음악, 예, 알겠습니다. 음악 듣는 예, 것만 좋아해요. 네. 소리의 속도는 1초에 약 340m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약 340m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여기서 야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1초 후에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소리의 속도, 음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시속으로 바꾸면 340 곱하기 3.6을 해주면은 그게 킬로미터가 나와요. 1시간당 얼만큼 갈 수 있는지. 그걸 보고 우리는 마하 1이라고 합니다. 마하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마하 예. 비행기 속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1이 보통 약 1200km 이상의 어떤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마하 1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배기가스가 들어올 때의 속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음속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배기가스의 압력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배기가스가 빠져나올 때 약 3에서 4바 정도의 압력으로 빠져나오고 있죠. 그때 그 속도 에너지와 압력 에너지가 이곳으로 들어가면 안쪽에는 터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터빈의 날개를 치면 선풍기가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겠죠. 네. 그래서 가운데에 보시면은 짤막하지만 요 가운데 쪽으로 축이 있습니다. 축. 그래서 이쪽에서 회전해서 축 반대쪽에 이쪽에 임펠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임펠러 또는 컴프레셔라고 하는데 컴프레셔 휠을 돌리겠죠. 그래서
흡입 공기가 이쪽으로 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토출이 돼갖고 그만큼 흡입 공기를 가압해서 집어넣음으로써 인해서 에너지 충전 효율을 높여주고 그만큼 폭발 에너지를 상승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터보차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요 매체가 있죠, 요 매체를 보고 우리는 액추에이터 로드라고 하는데, 이 액추에이터가 진공에 의해서 터보차저를 제어하는 그런 역할로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한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이쪽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면 뭐 있습니까? 어떤 하나의 구멍이 하나 나 있죠, 그죠? 볼트로 체결이 되는 부분이고, 자, 이 가운데 구멍으로 엔진 오일이 들어갑니다. 엔진 오일이. 그래서 오일이 윤활 성질인 엔진 오일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축에 윤활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이 터보차저가 회전할 때 회전하는 속도를 보면은 보통 정말 많게는 한 20rpm까지도 20만 rpm. 우리 공회전 RPM이 대략 한 750에서 850 RPM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운전자가 가속을 해서 한 뭐 100km로 주행을 하고 있다. 그래도 그때 엔진 RPM은 뭐 한 2000 RPM 이쪽 저쪽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얘의 회전 속도가 최고 회전 속도가 우리 100km로 주행할 때 2000 RPM인데 얘는 최대 회전 속도가 20만 RPM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아가겠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매체가 터보차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좀 한번 잡아봐 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핀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제거했고요. 로드를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추에이터 작동하는 것을 탈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쪽 컴프레셔 휠 쪽에 하우징을 탈거를 해서 그 컴프레셔 휠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탈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컴프레셔 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쪽 반대쪽에 있는 배기가스가 회전하면서 얘를 이 축을 돌리게 되고 이 축이 돌아가면서 결국은 이 휠이 같이 따라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흡입 공기를 가압해서 집어넣는 이쪽을 우리는 컴프레셔 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컴프레셔 휠이 날개가 손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는 어디가 꺾여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어디가 찍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판정을 해서 네. 필요하면은 교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탈거를 했고요. 자, 반대쪽 터빈 쪽을 탈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 지금 이 뭐 분해하고 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예, 웬만하면 요즘 이게 이 전체를 좀 교체해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하는 이게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예, 신세가나?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이게 예전에는 네. 그래서 정비하면은 뭐든지 이렇게 정비하고 하는데 네.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하는 게 그게 기본이었죠. 네. 그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이 고인력을 단순하게 이렇게 이런 시간 쪽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네. 이렇게 교환하는 것이 오히려 네.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고 요즘 부품들이 하나하나씩 다 나오지가 않아요. 네. 구하기도 좀 물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셈블리 형태로 교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맞아요. 예. 이렇게 시대성을 잘 반영하는 저희 지역 방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볼트 너트를 지금 다 탈거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 부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배기 쪽에서 배기가스에 의해서 회전하는 터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터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까 배기가스가 오면서 여기 이 날개를 이렇게 치겠죠. 네. 이렇게 치면서 얘가 이제 회전 운동을 할 거예요. 회전 운동을 하고 이 축 끝에 자, 요 부분이 연결되겠죠. 그죠? 이 부분이 연결돼서 얘가 이제 회전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쪽에 있는 컴프레셔 쪽에 날개가 회전하면서 공기를 압력을 가해서 밀어 넣어주는 그런 역할로서 사용하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금방 우리가 봤듯이 날개의 각도가 꺾여 있는 것은 없는지, 또는 어디가 찍혀 있지는 않는지, 또는 너무 오염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지경까지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다시 조립을 해서 장착을 하면 되겠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터보차저 컴프레셔 일과 그다음에 터빈 축의 회전 날개까지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분해를 했는데 예. 조립은 역순으로 또 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항상 조립을 할 때는 토크 렌치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네. 규정의 토크대로 조여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예. 토크렌지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훌륭한 발명품입니다. 아, 그럴 수 네.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터보 차저 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요. 예, 터보차저의 관련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 장치들의 어떤 누유라든가 또는 누설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은 정확하게 터보차저가 구동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 장치들의 간단한 기능과 그다음에 점검 요령, 그다음에 누설되는지 유관 점검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차저 예. 관련 장치 점검을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예. 자, 지금 터보차저에서 보면 이제 흡입 공기가 들어가는 관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네. 요거, 예. 오. 요 부분이 그 흡입 공기가 들어오는 첫 번째 관로로서 공기를 깨끗이 걸러주는 공기청정기, 에어클리너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에어클리너가. 그렇죠. 그래서 에어클리너에서 깨끗하게 걸러진 공기는 이제는 자, 이 흡기 호스를 통해서 자, 어느 장치로 들어가겠죠. 이 흡기 호스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터보차저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흡기 호스에서의 어떤 찢어짐이라든가, 우리 이 흡기 호스 같은 경우 지금 고무로 되어 있죠. 네. 이 고무들이 오랜 시간 되고 또는 뭐 부품을 탈부착하다 보면은 이제 꺾이기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찢어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게 그러면 이 예, 공기가 이게 밖으로 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예. 또는 검출되지 않은 공기가 네.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수도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놈은 이 안으로 지금 공기가 예를 들어서 100cc만큼 공기가 들어간다라고 센서에 의해서 검출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찢어진 곳으로 누설 공기가 빨려 들어가 버리면 필요 이상으로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누설이 있는지 또는 찢어진 부분이 없는지 이것들을 유관 점검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요 매체 지금 보이시죠? 요 매체. 요 매체가 브리더 호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브리더 호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배기 그 피스톤이 상승 행정을 하면서 블로바이 가스가 형성이 돼요. 그 블로바이 가스는 주 성분이 HC라고 하는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탄화수소가 예전에는 대기 중으로 전부 다 방출을 시켰었죠. 근데 이것들이 인체 해가 되는 유해성 가스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연소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브리더 호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무 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랙이 가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관상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고요. 일단 여기 앞부분만 봐서는 예. 이게 굉장히 좀 우리 지금의 어떤 환경에 굉장히 그렇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자동차가 환경에 그 도로 이동 자동차, 도로를 이동하는 매체들이 전체 환경에 약 한 50%의 영향을 미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아, 50%. 그렇죠. 절반.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노후 차량들 조기 폐차를 좀 유도를 하거나 그런 이유가 네. 노후 차량에서는 아무래도 정밀하게 계측되지 않은 연료가 연소실로 분사가 되고 비교적 많은 배출가스가 배기가스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현수 씨, 제가 대학 시절에 네. 그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한 두세 시간만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요 콧구멍이 새카말 정도였었어요. 아, 예전에요? 예. 예전에 환경이 좋았을 때 아니에요? 아유, 그렇지 그걸 않습니다. 안 씻은 거 아닙니까? 저 잘 씻고 다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이유가 자동차에서 매연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예전에. 그렇죠. 야. 근데 요즘은 전부 다 버스도 CNG 버스라고 하는 것으로 천연가스. 바뀌었죠. 그렇죠. 네. CNG 버스로 바뀌면서 그만큼 배기가스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예전에는 서울 시내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뿌연 날이 굉장히 많았었죠. 많았죠. 물론 요즘은 뭐 미세먼지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중국에서 이런 바람 타고서 오는 것들도 있겠지만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매연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그런 오염을 시킬 유발 물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비해서 요 근래는 디젤차 가속 페달 밟아도 거의 매연이 안 나오는 정도지 않습니까? 맞아. 예전에 그쵸? 그 휘발유 예. 그 가솔린 차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요즘은 매연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를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다니더라도 크게 뭐 목이 맥히하다든가 코에 뭐 새카맣게 무슨 이물질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네. 사실은. 그래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배출가스를 떠나서 좀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관련이 있고. 금방 네. 금방 우리 현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예.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ATC가 나오는 부분들 예, 다시 한번 예, 연소를 해야 된다 부분들까지 한번 예, 예. 살펴봤고요. 예.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터보차저 컴프레셔 휠 쪽에서 빠져나간 것이 네. 현수 씨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자 요거 제가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 호스 굵은 네, 호스 있죠? 네, 보입니다. 예, 이 네. 굵은 호스가 지금 터보차저에서 빠져서 현수 씨 제일 발 아래 밑쪽으로 네, 여기. 제가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가보면 요 매체 있죠, 요 매체. 네. 자 이걸 우리는 인터쿨러라고 합니다. 인터쿨러? 예. 네. 인터쿨러라고 하는 건데 흡입 공기를 가압을 하게 되면 압력이 가해지면서 열이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네. 열이 올라가면 공기의 밀도가 떨어지죠. 공기의 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공기가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가질 못하게 된다. 그래서 공기를 그만큼 어떻게 돼요? 차갑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차갑게 해서 그만큼 밀도를 높이겠다. 그래서 흡입 공기를 가압을 한 흡입 공기를 좀 차갑게 냉각시켜주는 그런 쿨러 역할을 하는 것이 인터쿨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터쿨러로 들어가는 호스 라인에 어떤 찢어짐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누설되는지 역시 육안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테고요. 네. 자, 이렇게 좀 더 앞으로 나가시면은요, 인터쿨러에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호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이 호스를 타고서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흡입 공기 쪽으로, 흡기 매니폴드 쪽으로 들어가죠. 역시 인터쿨러에서 흡입 매니폴드로 들어가는 이 파이프도 역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무로 되어 있죠. 고무호스로 네.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유심히 다 점검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지금 클램프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클램프가 헐겁게 조여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해서 어디가 누설되는지 또는 어느 부분에서 비정상적으로 뭐 누설 공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외부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유관 점검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터보차저 관련 장치의 누설 부위라든가 육안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좀 확인을 해봤고, 네. 자, 그다음에 요게 보시는 요것이 터보차저라고 하는 거죠. 이 터보차저라고 하는 것에는 엔진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이 들어가서 터빈 축에 윤활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활을 시켜주려면 거기에 오일 파이프 라인이 연결될 테고요. 오일 파이프 라인 내에 누유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네. 자,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누유가 있다라고 하면 새카맣게 묻어놨을 텐데 없네요. 지금은 깨끗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누유 흔적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는 진공호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공호스가 역시 고무호스로 돼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 지나면 깨질 수가 있고 경화돼서 부러질 수도 있겠죠. 금이 가거나 역시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터보차저의 관련 장치들, 자, 우리 지금 배웠었던 이 터보차저 흡기 쪽 라인 파이프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터쿨러 쪽으로 들어가는 파이프 있었고,
인터쿨러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인터쿨러에서 흡기 매니폴드로 들어가는 파이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네. 그죠? 그다음에 터보 차저에 오일 파이프가 연결되는데 오일 파이프의 누유 확인해 봐야 될 것 네. 같고 그다음에 진공 호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크랙이 있는지 아니면 깨져 있는지 어디가 빠져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관 점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예. 이거 뭐 배워보니까 예. 뭐 밀도가 높으면 밀도를 낮게 하는 뭐 그렇죠. 냉각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예. 부분이 계속 추가가 되는 느낌인데 맞습니다. 예, 예. 과연 이 자동차 안에 관련 부품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6만여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예. 저도 굉장히 많은 양의 네. 부품과 구성품으로 구성이 돼 있다 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야, 통계청에서 좀 통계를 내주셔서 아유, 자료를 좀 주셨으면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저희가 터보 차저 관련 장치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네, 그냥 총 같은데요. 총이요? 네. 예, 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뭐 요즘 빵야 빵야? 빵이야, 빵이야.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우리가 터보 차저에서 작동되는 그 WGT라고 하는 매체에 사용되고 있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네. 지금과 같은 이런 핸드 진공 펌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핸드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직접 로드가 작동하는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로드라고 하는데 이 로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요. 자, 요걸 잡고 계세요. 네. 예. 자, 제가 당기라고 하면 당기시면 됩니다. 네. 예. 저한테 빈총 쏘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완벽하게 지금 조립이 됐고요. 이 로드가 얘를 방아쇠를 잡아 당기면서 얘가 올라가면서 네. 예, 진공이 게이지 값이 올라가면서 네. 자,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어. 내려가면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네. 상태를 보여지는 거죠. 자, 이게 내려가야만 이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자, 예. 자, 자, 옛날- 한번 당겨 보실래요? 자, 옛날 예. 주택복권. 예, 당기세요. 쏘겠습니다. 오, 움직이나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오, 내려가네요. 예, 내려가죠. 오. 예, 이게 끝입니다. 아, 끝이에요. 예. 그 상태에서 얘는 네. 이제 얘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오, 쭉 빠지죠. 올라오구나. 예, 빠지죠. 다시 한번 당겨 보실까요? 쏩니다. 예. 예, 내려오죠? 네. 내려오죠? 예, 계속 당겨 보세요. 자, 이렇게 로드가 충분히 움직이는지. 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한번 살짝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원위치로 되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액추에이터 안에 얇은 고무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 고무막 이름을 보고 우리는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어프램의 신축 작용에 의해서 여기서 뭔가 공기를 진공에 의해서 빨아들이면 그때 이 로드가 밀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서 WGT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고 터보를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컨트롤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눈금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자, 올라가는 게 지금 보일 겁니다. 자, 지금 눈금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고 이 상태에서 얘를 살짝 놔줄까요? 살짝 놓으면 바늘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진공도에 따라서 얼만큼 로드가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액추에이터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과급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학습은 정말 과급장치를 장착한 엔진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수업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의 학습 의욕이 과급장치였습니다. 저도 정말 힘이 나는 수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